전입니다. 오늘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시 자주 묻는 민원 사례 질의응답 FAQ 160선에서 두 번째 챕터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는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자료 요건 및 허가 심사 변경입니다. 107번 체외진단 의료기기에서 결과 해석 방법에서 사용되는 수식을 엑셀 파일로 제공하는 경우에 이 엑셀 파일에 대해서 추가로 제출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 볼까요? 단순히 결과 해석 수식을 엑셀 파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계산 결과가 정확하게 산출되도록 엑셀 파일에 입력되었는지 여부를 자체 검증되었다면 추가 제출 자료는 없습니다. 108번 안정성 시험에서 키트 형태로서 개별 구성시약으로 구성된 제품의 로트 번호 기준은 개별 구성시약의 로트 번호인지 아니면 다른 로트 번호를 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이것은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로트 기준은 키트 전체로 표방하고 있는 로트 번호로 판단해야 됩니다. 다만 해당 보관 온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라고 써져 있습니다. 109번 안정성 시험에서 시험 온도에 대한 오차범위 인정됩니까? 설정한 오차범위가 타당하고 시험 온도가 확인되는 자료를 제출하면 인정이 가능하며 온도 기재도 가능합니다. 110번 사용 방법 항의 결과 판정에서 참고 범위는 필수 기재사항인가요? 답변 볼게요. 정성 제품의 경우 정상 참고 범위를 설정하지 않으며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정량 제품의 경우 정량 결과의 해석 시 정상 참고 범위가 필요한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관련 근거에 따라 기재하여야 합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필요할 경우 근거에 따라 기재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111번 신속 진단 제품의 전개지의 치수가 변경된 경우에 추가로 제출하는 자료가 있습니까? 답변으로는 전개지의 단순 치수 변경에 따라 성능에 변경이 없다는 평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변경은 치수 외형 근거 자료가 추가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112번 시험 규격을 기재 시에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 절차서와 시험 성적서가 상이한 경우에 무엇을 기준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까? 다를 경우 실제 완제품 품질관리 시험 절차서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고 있는 문서를 기반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113번 사랑 검체를 이용해서 자체 표준물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료는 무엇입니까? 답변 볼게요. 사용되는 재료의 특성보다는 표준물질 제조 및 관리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국제표준품이나 상용 패널일 경우는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내고 내부 표준물질인 경우에는 표준물질의 출처, 규격, 농도 등 설정한 근거, 관리 방법, 측정 소급성 이런 자료를 내야 합니다. 114번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로 과학 논문 인용 색지 또는 과학 논문 추가 인용 색인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게재된 문헌을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 뭐가 있는가요? 답변에 보면 제27조에 따라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요건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제 경험상 SCI 페이퍼에 그 제품에 대해서 임상적 성능시험 결과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품 이름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제품의 임상적 민감도, 특이도가 꼭 기재되어 있어야지만 SCI 페이퍼에 기재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A랑 B랑 비교했더니 B가 좋더라. 이런 식의 비교 결과만 게재되어 있을 경우 사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제품 이름 들어가 있어야 되고 임상적 민감도, 임상적 특이도가 꼭 들어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저 요건으로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115번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중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의 경우 실시기간의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는 무엇이 해당됩니까? 답변 볼게요.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간이 ICH-GCP 및 헬싱키 선언에 포함된 윤리 원칙을 준수하는 의료기관, 국가 또는 국가가 위임한 기관에서 인증한 임상검사실, 인증 가능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신고 심사 등에 관한 규정 해설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이것도 다음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6번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병원 내 IRB 심사 신청을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까? 답변을 보면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시에 IRB 승인서를 별도로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IRB 심사할 때 식약처 승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해당 시험 기간에 꼭 확인을 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117번 2등급 개인용 체외진단 검사 시약에 사용되는 모세혈을 이용한 정확도 평가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식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시험 기관에서 실시해야 됩니까? 답변을 보면 사람에서 유래한 모세혈 검체를 사용해서 임상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라면 당연히 식약처에서 지정한 임상적 성능시험 기관에서 실시한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18번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요건 중 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되어 평가된 시험 성적서가 있습니다. 이 경우 허가 당국 심사자와 업체 간에 이용된 전자메일 등이 해당 요건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로 인정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저도 이것을 사용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변으로는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전자메일로 입증하는 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해본 경험상 그 어느 나라도 우리 식약처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 문서 받아서 검토해서 승인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도장 찍어주지 않아요. FDA를 받아서 서머리 레포트에 있거나 아니면 CE 노티바디 리뷰를 받아서 그 노티바디가 발행한 레포트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헬스 캐나다에 받아서 서머리 레포트에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저 요건은 써 있지만 저희가 사용할 수 없는 요건입니다. 119번 다중 마커 칼리브레이터의 미개봉 사용기간 변경으로 특정 항목 중 일부만을 이용해서 평가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제출하려는 경우 이 다중지표 칼리브레이터 미개봉 사용기간 변경이 가능한가요? 답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일부라는 거에 대해서 대표성을 입증을 할 수 있다면 사용해서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0번 원재료를 타사로부터 원액으로 공급받아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세부 구성 성분을 원 공급사로부터 받지 못하여 일부 성분만으로 작성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안 되죠. 답변을 보면 제9조 원재료 작성 방법에 따라 각 구성시약의 일반명 또는 화학명을 각각 기재해야 되고 근거자료 제출해야 되고 일부 성분명만으로는 작성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원 공급사로부터 비밀 이런 것 때문에 받지 못하면 식약처로 바로 보내야 돼요. 그 정도로 일부만으로 작성이 안 됩니다. 121번 안정성 시험 시 개봉 후 시험을 가속노화 시험으로 수행해도 되나요? 안 돼요. 가속노화 시험은 완제품에만 가능하고 개봉 후 안정성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ISO 23640의 가속노화 시험을 통한 안정성 평가는 미개봉 시험을 예측하는 시험이므로 개봉 후 안정성 예측에 적용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122번 체외진단 시약의 원재료 항에서는 제조업 학원의 아미노산 서열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근거 자료로서 제출해서 확인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이건 가능합니다. 해당 자료는 허가심사 시 필요합니다만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미노산 서열은 자료로만 제출하고 신청서 원재료항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답변되어 있습니다. 123번 시약의 원재료 중 주성분 및 보조성분이 단일 클론 항체가 쓰일 경우 보조성분에 대해서는 클론 번호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요? 나와 있듯이 주성분 이외의 성분은 클론 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노클로널 안티바디가 쓰였다고 해서 모두 다 클론 번호를 넣는 게 아니고 주성분으로 사용된 경우에만 넣습니다. 보조성분으로 사용된 모노클로널 안티바디는 클론 넘버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124번 체외진단 시약의 원재료 주성분의 규격 및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로서 항체 제조사의 주성분 COA를 제출하게 되는데 해당 자료에서 클론 번호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항체 제조사의 담당자 메일만으로 확인이 된다면 가능할까요? 저도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메일은 안 되고 LOE, 디클러레이션 레터를 꼭 써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도 나와 있듯이 이메일이 아닌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공급사의 자료, 공문 등을 제출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25번 1등급 신고 시에 체외진단 장비의 전기기계적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에 따른 시험 성적서 및 전자파 안전에 관한 공통기준 규격에 따른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을 보면 제출 필요하지 않으나 제조 수입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최신 기준 규격을 확보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제출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내부적으로는 꼭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26번 수입 제품의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가 국내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국내에서 수행한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수입 제품의 경우 제조사에서 수행한 임상이 국내 요건에 맞지 않는다면 국내에서 새로 실시한 임상시험 자료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나와있죠? 127번 분석적 성능시험에 사용하는 표준물질을 가이드라인에서 권장하는 표준물질 이외의 물질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답변을 보면 문의하신 제품의 성능을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면 별도의 균 또는 특정 유전자를 표준물질로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품의 허가 심사 시에는 표준물질 선정 사유 및 제조 방법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28번 검체 종류를 혈증으로 허가된 제품에 대해서 사용 목적에 다른 검체 추가 시 한 사람에게서 유래된 혈장과 모세혈 간의 동등성 검증만으로도 수행이 되나요? 답변을 보면 검체 종류를 혈장으로 허가받은 제품에 대하여 모세혈을 추가하고자 할 때 한 사람에게 유래된 혈장과 모세혈에서 결과가 동등하다는 자료로 검체 간 상관성 자료 또는 모세혈만의 임상적 성능 시험을 실시해서 그 결과가 타당하다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29번 신청 제품의 사용 목적상 사용할 수 있는 검체 종류를 비인두 도말, 객담, 기관지 폐포 세척액 이렇게 세 가지로 사용할 수 있으나 임상평가 시 검체를 하나의 시험군으로 평가할 수 있나요? 답변 볼게요. 문의하신 검체는 상기도, 하기도 등으로 서로 출처가 달라 각각의 검체로 임상적 성능을 평가하고 개별적으로 임상적 성능을 제시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130번 임상적 성능시험 시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임상시험 계획서를 제출 또는 승인받기 전에 반드시 분석적 성능시험 및 안정성 시험 결과가 있어야 하는지와 분석적 성능시험과 안정성 시험 결과를 진행하면서 임상적 성능시험을 진행해도 되나요? 답변 볼게요.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분석적 성능시험 자료 등을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승인 받기 전에 시험 결과가 꼭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131번 종양 관련 유전자 검사 시약 중 차세대의 염기서열 분석기를 이용해서 다수의 유전자의 염기서열을 동시에 확인하는 제품의 경우 분석적 성능시험에서 모든 유전자의 결과를 중요한 타겟별로 모두 확인해야 되나요? 답변 먼저 볼게요. 해당 분석적 성능시험에 대해서 대표 유전자를 선정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해당 유전자 및 분석 대상이 대표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여 타당한 경우 대표 유전자로 분석한 자료가 인정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모두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대표 유전자를 선정했다고 하면 그 선정 근거를 꼭 제출을 하라는 얘기네요. 132번 체외진단 시약이 허가증에 성능평가 자료가 있는 분석기만 사용할 수 있도록 기재되는 것이 맞는지와 실제 병원에서 사용 중인 많은 분석기를 추가하고자 할 때 모든 모델별로 성능을 평가해야 하는지 이건 평가해야 하겠죠. 답변에도 나와 있듯이 확인되는 장비를 기재해야 하고 분석기 변경 또는 추가되는 분석기별로 평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3번 형광 면역 측정법으로 정성 검사하는 진단시약의 반응 시간을 20분에서 10분으로 단축하는 기술문서 변경 심사에 필요한 자료는? 답변 볼게요. 정도관리 물질을 시험해서 반응 시간의 변화가 성능에 영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무엇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떤 자료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 변경되는 거로 인해서 성능에 영향이 없거나 안전성, 유효성에 영향이 없거나 이 자료가 다 제출이 돼야지만 그 변경에 대해서 심사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134번 자가항체를 측정하는 엘라이자 시약에 정도관리 물질을 추가하고 완충액을 변경하는 경우 기술문서 심사 대상인가요? 답변 볼게요. 제품의 성능 및 안전성에 영향이 없고 또 이 말이 나오죠. 단순히 보조시약 완충액, 보존제의 변경, 보조시약 수량의 증감은 경미한 변경 대상입니다. 단, 주시약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경은 중대한 변경사항입니다. 135번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앱에 iOS용 모바일 앱을 추가하려는 경우는 기술문서 심사 대상인가요? 답변으로는 중대한 변경 대상입니다. 136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시 음성검체로 건강한 사람의 검체를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으로는 바이러스 감염이 음성임을 확인한 음성검체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냥 건강한 사람이 아닌 정말 음성임을 확인한 검체만이 음성검체가 된다는 말이네요. 137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시 환자 검체가 아닌 RNA를 임상검체로 사용해도 되나요? 답변으로는 신청 제품의 사용 방법에 기재된 유전자 추출 방법으로 추출된 RNA인 경우는 사용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임상 계획서에 해당 과정이 명확하게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138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통계식을 사용하고 예상 특이도를 98%로 정할 때 검체수가 171개가 선출되는데 가이드라인에서 기재된 200개가 아닌 171개로 시험해도 가능한지? 답변으로는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숫자는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기준에 적합하기에 충분한 검체 수와 민감도 특이도에 대한 예시로 임상적 성능시험 적합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이드라인에 기재된 200개보다 적은 수의 검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통계적으로 왜 그 수치가 나왔는지를 증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에서 설정된 개수 이상을 사용하셔야 할 거예요. 139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시 신청 제품의 사용 목적에 기재된 검체 종류별로 시험을 시행해야 되는지? 그렇습니다. 답변 나온 대로 사용 목적이 기재된 검체 종류별로 통계적으로 산출된 검체 수만큼 임상적 성능을 실시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140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시 한 환자에서 각기 다른 여러 시점에서 채취된 검체는 여러 개 검체로 산정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한 환자에서 채취한 검체는 한 개의 검체로 판단됩니다. 141번 코로나19 진단키트 임상적 성능시험 수행 시 해당 바이러스의 유전자 2개를 하나의 형광물질로 검출하는 제품도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답변으로는 형광으로 구분되는 유전자는 2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져 있네요. 3개 이상의 유전자를 타겟 검출하는 제품에서 2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형광으로 확인하는 제품에 대한 제한사항은 없으나 각각 유전자를 측정한 결과와 2개의 유전자를 한 번에 측정한 결과가 동등하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개를 하나의 형광물질로 검출하는 제품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2개를 각각 형광물질로 검출을 하는 성능과 2개를 하나의 형광물질로 검출하는 성능이 동등하다는 자료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142번 코로나19 진단 및 인플루엔자 동시진단 유전자 시약인 경우 음성검체는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모두 음성인 검체를 사용해야 되나요? 답변으로는 모두 음성이거나 평가 대상 중 하나가 음성인 검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43번 코로나19 면역 진단 시약인 경우 한 환자에서 각기 여러 시점에서 채취된 검체는 여러 검체로 볼 수 있나요? 답변에 보면 이 경우는 한 환자라도 채취 시점에 따라 발현되는 항체가 다르므로 여러 시점에서 채취한 검체를 여러 개 검체로 간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항체 상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충분한 간격으로 채취된 검체여야 한다고 하네요. 144번 코로나19 진단시약을 개발하고자 임상적 성능시험 하려고 합니다.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 필요한가요? 규정 제27조에 따라서 임상적 성능시험 계획 승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45번 허가받은 코로나19 유전자 진단 시약의 적용 장비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 시약 성능의 동등성 확인을 위하여 어떤 시험 자료 제출해야 되나요? 답변으로는 동일 코로나19 시약을 이용한 기존 장비와 추가되는 장비 간의 상관성 시험, 분석적 민감도 시험, 정밀도 등이 필요합니다. 146번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중화 항체 생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품도 체외진단 의료기기인가요? 답변으로는 체외진단 의료기기라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마지막 챕터인 기타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47번 한벌 구성 체외진단 의료기기란 무엇인가요? 답변을 보면요. 규정 제2조 제4호에 보면 한벌 구성 체외진단 의료기기란 2가지 이상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하나의 포장 단위로 구성한 의료기기를 말한다. 해설을 하자면 품목명이 상이한 2가지 이상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의미하는 거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품목명이 상이한인 것 같아요. 밑에 써져 있지만 동일 제품군인 2개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함께 포장하는 것은 한벌 구성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품목명이 상이한 2가지 이상의 체외진단 의료기기를 한 패키지 안에 넣는 것이 한벌 구성 체외진단 의료기기입니다. 148번 의료기기 제품 정보방에서 일부 항목들은 확인할 수 없어서 본질적 동등 품목 비교표가 완전히 작성될 수 없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거는 볼 수 있는 것만 적으면 될 것 같은데요. 답변에서도 보면 회사 비밀정보에 해당해서 비공개로 설정되어 열람이 불가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신청 제품과 비교하기에 가장 유사한 제품을 이용해서 비교한 후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고 하네요. 149번 동일 제품과 동등 공고 제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우선 동일 제품은 이미 허가 인증받은 의료기기하고 지금 진행할 의료기기가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사용 방법이 동일한 그리고 동일한 제조소에서 제조된 제품이면 동일 제품입니다. 동등 공고 제품이란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중 동등 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 인증받은 제품에 대해서 사용 목적, 작용 원리, 원재료, 성능, 시험 규격, 사용 방법 등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동등 공고 제품은 동등 공고 제품의 적합함을 증명하는 안전성 및 성능에 관한 시험 성적서만 제출하면 됩니다. 두 개가 좀 다르죠. 동일 제품은 이미 허가받은 것과 목적, 원리, 원재료, 성능, 시규, 사용 방법, 동일 제조소인 경우 동일 제품. 동등 공고 제품은 식약처에서 홈페이지에 공고한 제품으로 동등 제품으로 3회 이상 허가받은 제품. 150번. 허가받은 제품의 허가 정보는 어디서 확인해야 되나요? 식약처 홈페이지에 의료기기 전자민원 창구로 가서 정보마당, 제품 정보방, 검색창에 품목명이나 업체명 검색하면 볼 수 있습니다. 151번. 허가 제품의 정보 공개 시 공개되는 허가 정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제조 방법과 시험 규격은 원칙적으로 비공개고 치수, 특성, 원재료인 경우는 업체의 영업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가 됩니다. 152번. 허가 정보 공개 이후 업체에서 수정 또는 삭제 의견 제출 시 반영이 가능한가요? 답변으로는 우선은 타당한 근거 자료를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검토 후에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항은 심사 과정에서 걸러질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하네요. 153번. 체외진단 시약에 대한 원재료 공개 시 분량 등 업체 영업 비밀 공개가 우려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원재료의 분량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154번. 공개되는 허가 정보에 대해 제3자가 무단 도용하는 것에 대해 방지 대책이 있나요? 여기에 대한 답변은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는 허가사항 중 치수, 특성, 원재료의 일부분으로 신청자가 동의한 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므로 도용에 대한 이슈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합니다. 155번. 본질적 동등품목 비교표 작성 시 비교 대상 제품의 원자재 정보 등을 어떻게 확인하고 기입할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공개된 기허가 정보를 확인해서 기재하시거나 또는 자사의 분석 자료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개되는 범위만큼만 기재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6번.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 수입업 허가 시 법인회사 대표자의 신원 조회가 필요한가요? 아닙니다. 필요하지 않고 생략됩니다. 157번.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인증 및 1등급 신고 업무는 어디서 수행하고 있나요? 2017년 1월 1일부터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158번. 2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인증 대상 품목은 어떤 품목인가요? 여기 나와져 있는 2등급 품목 총 74종입니다.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의료기기 위탁 인증 신고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9번. 기술문서 심사 제외 대상인 동일성 검토 제품은 수입 제품만 가능한가요? 아니요. 국내 제조 제품도 동일성 검토 신청이 가능합니다. 160번. GMP 적합 인정서와 조건부 수입 허가증의 제조소 소재지 주소 일부가 차이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선 여기서의 포인트는 실제 정확한 주소를 확인해서 GMP 적합 인정서와 조건부 수입 허가증의 제조소 소재지 주소를 일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GMP 적합 인정서가 잘못되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 조건부 수입 허가증이 잘못된 정보를 기재하고 있다면 그것을 수정해야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식약처에서 발행한 체외진단 의료기기 허가 심사 시에 자주 묻는 민원 사례 질의응답 FAQ 160을 다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혹시 궁금하신 거나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거나 아니면 코멘트 있으시면 답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